오늘은 소니 턴 어라운드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책입니다. 이 책은 7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던 소니를 히라이 가조라는 CEO가 어떻게 회생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던 소니는 히라이 가조가 CEO를 맡은 이후에 10조 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회사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냐 하면 회사에 있어서 CEO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987년에 미국에서 그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한국 사람이 그 미국으로 오면 가장 먼저 사는 것이 도요타 자동차고 소니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영사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삼성 TV나 LG TV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니 TV가 있는 걸 보고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미국으로 이사를 한 후에 그 썬마트라고 하는 그 가전 제품만 판매하는 그 판매점에 TV를 사러 갔었습니다. TV를 고르려고 하니까 모두 미국 제품하고 일본 제품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제품으로는 RCA, 마그노박스 이런 제품들이 있었고 일본 제품으로는 소니, 파나소닉, 미쓰비시 이런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한국 사람이라 삼성이나 LG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서 그 마트를 찾아봤는데 LG 제품은 아예 없었고 삼성 TV가 저 구석에 한 대가 딱 처박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당시 LG는 골드스타라는 이름으로 그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석에서 그 딱 한 대밖에 없는 삼성 TV를 사가지고 샀는데 가격도 엄청 저렴했었습니다. 아마 일본제에 비해서 한 30% 정도 더 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삼성 TV를 사가지고 그 기숙사로 와가지고 TV를 틀었는데 TV가 이렇게 작동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라 아마 전파가 잘 미치지 않아서 테레비가 잘 안 나오다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 근처에 있는 라디오 shack에 가가지고 그 고성능 안테나를 사가지고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테레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다시 차에 싣고서 제품을 산 곳으로 갔더니 TV가 불량품이라고 그러면서 새 제품이 조만간 오니까 그때 교환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가 1987년인데 그때 우리나라 가전 제품의 수준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성 TV가 세계 점유율 1등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이고요. 저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변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이건이라는 걸출한 CEO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회사에 있어서 CEO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히라이 가조가 그 훌륭한 CEO가 그 될 수 있었던 원인은 그 첫째로 조직을 조직답게 구성할 수 있었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라이 가조는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아메리카에서 일을 했습니다. 줄여서 SCEA라고 하는데 이 회사의 주요 업무는 플레이스테이션의 그 미국 사업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다 히라이 가조가 얼떨결에 그 미국 회사 그 지사장이 됐는데 즉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아메리카의 그 지사장이 됐는데 그가 여기서부터 경영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지사장이 되기 전에는 그 전임 지사장이 조직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히라이 가조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고 그래서 거기에 그 사장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인사 시스템 같은 거 조직이라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그 일하는 조직을 갖추는 것이 회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조직의 리더가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거의 없던 것이나 다름없던 결제나 인사 시스템이 갖추어지자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아메리카 SCEA는 조직이 단단해지고 그러자 영업 실적도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잠깐 삼성전자로 얘기를 돌려서 그 일본인이었던 요시카와 로조라는 분이 삼성전자에서 상무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는데 제목은 삼성의 결정은 왜 세계에서 가장 빠른가입니다. 그는 그 삼성이 그 일본의 7개 전자 업체들을 누르고 세계 최고의 그 전자회사로 도약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의사결정의 속도인데 이러한 속도도 조직의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삼성전자도 회사의 시스템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의 전자업체들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일본인의 견해였습니다. 다시 그 소니의 히라이 가즈오로 돌아와서 그가 훌륭한 CEO가 될 수 있었던 그 둘째 원인은 그 영어 능력이었습니다. 소니는 다국적 회사입니다. 이런 곳에서 CEO나 중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라이 가즈오의 아버지는 그 은행원이었는데 히라이 가즈오가 어렸을 때 일찍이 뉴욕 지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라이 가즈오도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는데 향후 이러한 그 영어 능력이 세계 각지의 그 직원이나 중역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바로 그가 CEO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SCEA,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아메리카, SCEA의 가장 중요한 제품은 당연히 그 플레이스테이션이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1과 2가 큰 성공을 거두자 소니는 다시 플레이스테이션 3의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1과 2의 개발자에게 플레이스테이션 3의 개발도 역시 맡겼습니다. 근데 전작의 성공에 취해서 그랬는지 플레이스테이션의 개발자는 플레이스테이션 3에 대해서 약간 오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즉 너무도 계획이 원대했습니다.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개발자는 그 플레이스테이션 3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3는 게임기도 가전도 PC도 아니다. 가정용 슈퍼컴퓨터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과하다 싶을 정도로 혁신적인 기술을 모두 쏟아부은 기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갔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3는 2006년 11월에 그 발매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 하드디스크 용량이 20기가인 모델의 경우에는 6만 약 3천엔 정도로 가격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다는 그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래서 가격을 49,980엔 약 5만엔 정도로 낮춰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 제품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3의 실패로 약 2,30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조가 넘는 돈이죠. 2,300억 엔의 그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사의 위기가 찾아왔고 그래서 소니 본사는 히라이 가즈오를 그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미국 지사가 아닌 본사의 CEO로 그 임명해서 그 회사의 그 재건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히라이 가즈오는 2006년 12월에 SCE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의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일단 히라이 가즈오가 사장에 취임한 뒤 그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정의, 즉 데피니션이었습니다. 즉 데피니션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는데 다시 말하자면 플레이스테이션 3는 무엇인가 또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는 어떤 회사인가에 대한 그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그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미국의 한 철도 회사가 우리는 철도 회사라고 회사를 정의해 버리면 철도 이외의 사업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통수단이 철도에서 비행기로 바뀌고 또 자가용 운전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은 철도회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철도회사로 남아있기 때문에 도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의 철도회사가 우리는 운송회사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철도 외에 비행기라든가 여객선 등 그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으로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준 예가 그 코닥 필름하고 후지 필름입니다. 코닥은 자기 회사를 필름을 만드는 회사로 그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필름에 집중을 했고 필름이 필요 없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자 사실상 파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필름을 만드는 업체였지만 그 후지필름은 자기네 회사를 필름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화학회사로 그 데피니션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재빠른 변신이 가능했고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후지필름은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업체이기도 합니다. 다시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로 돌아와서 그 플레이스테이션의 개발자는 플레이스테이션 3를 가정용 슈퍼컴퓨터라고 해서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해서 사실상 그 플레이스테이션 3를 가정용 컴퓨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히라이 가즈오가 보기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 플레이스테이션이 가정용 컴퓨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원들과의 미팅에서 플레이스테이션 3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사원의 질문에 이건 게임기다. 누가 뭐래도 게임기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쨌든 그 정의가 그 출발점이 됩니다. 일단 플레이스테이션은 게임기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럼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가 되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게임이라는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회사가 됩니다. 결코 컴퓨터 회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품의 정의 그리고 회사의 정의를 명확히 하자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이 보였습니다. 만약 가정용 컴퓨터라면 5만엔, 6만엔도 싼 가격이었지만 게임기라면 무조건 가격을 낮춰야 했습니다. 즉 이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비용 절감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원가 절감의 첫 번째 플랜으로 그 플레이스테이션 2와의 호환성을 없앴습니다. 그런 작업을 거쳐서 가격을 10,000엔 정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25,000엔 하는 닌텐도의 위를 이길 수가 없었고 적자는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끊임없는 노력 끝에 외양은 같았지만 무게를 1.8kg 줄였고 두께도 30%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3의 가격도 약 30,000엔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 3년 전 처음 제품을 출시했을 때에 비해서 약 40% 정도 가격을 낮춘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플레이스테이션 3의 제품이 적자 구조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한 지독한 노력의 결과 제품 발매 3년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회사로서는 당연히 내야 하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3년 반이나 걸린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경영자건 개발자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항상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선 그 프로젝트의 정의를 잘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회사의 정의를 잘 못 내려서 회사가 망한 경우는 많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3가 3년 반이나 적자에 허덕였던 이유는 전임 CEO가 이 제품의 정의를 애매하게 내린 데에 따른 결과입니다. 게임기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닌 그냥 이상한 형태. 전임자는 플레이스테이션은 게임기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냐 하면 전임 CEO가 플레이스테이션 2의 성공에 취해서 개발자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다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회사와 제품의 정의를 잘못 내렸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SCE를 정상화시킨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2년에 모회사인 소니의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소니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결손익이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게다가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고 2011년에는 최대 적자인 그 4,500억 엔을 기록했고 한때 세계 최고라는 TV는 8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980년대, 1990년대만 해도 소니 텔레비전은 그 한국의 그 대사관에도 있을 만큼 넘사벽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TV는 무조건 소니였습니다. 그런데 소니 TV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히라이 가즈가 소니의 사장이 되고 나서 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그 설명을 드리자면 그는 소니라는 회사가 방향성을 찾고 이를 조직원 전부가 공유하는 일에 많은 공을 들이고 매달렸습니다. 히라이 가즈는 소니가 지향해야 할 자세로 간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감동을 선택했고 이것을 조직원 전부가 공유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를 그냥 발표만 하고 최고 경영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CEO를 히라이 가즈오는 그냥 구름 위의 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장이 말하고 싶은 것을 직접 현장에 가서 말해야만 방향성이 전 조직원들과 공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6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회사 조직원들과 70회 이상 미팅을 했고 허심탄회한 대화 토론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건 판에 박힌 말일지도 모르지만 유능한 인재를 위해 상고 철회를 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인재를 위해서 상고 철회를 했던 것은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토론을 거쳐서 한번 방향을 정하면 흔들리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히라이 가즈오가 사장에서 물러날 때 소니는 무려
10조 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탄탄한 회사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서브 타이틀이 7조 원 적자에서 10조 원 흑자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을 리뷰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